안녕하세요. 영화제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영화제 옆골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오기린입니다. 화려한 레드카펫 대신에 초록빛 산골길이 관객을 맞이하고 시끌벅적한 도시 대신 고요한 숲이 스크린이 되는 곳, 자연과 영화가 만나는 곳, 무주산골 영화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영화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자연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무주산골 영화제의 매력, 추천작, 그리고 산골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영화 경험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소모임 영화제 다니는 사람들 운영진, 요셉님, 리드님 모시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전주국제영화제 이후로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네, 저는 그 전주국제영화제를 이제 게스트랑 같이 갔는데 네. 이번에 전주영화제에서 이제 선언을 하더라고요. 앞으로 영화제 같이 다니고 싶다. 네, 확실히 이번에 전주의 그 좋은 동선. 그다음에 이번에 좀 영화가 잘 맞았어. 펀치라인이 들어갔어. 네. 들어갔고. 이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네, 첫 경험이라는 건 그럼요. 무시하지 못해요. 마치 야구장 같네요. 근데 북국제를 내가 2번을 데리고 네. 왔거든. 네. 그리고 이번이 3번째야. 근데 네. 여기서 딱 해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혼자 찾아가서 영화를 봤으니까. 그것도 좋았어. 내 말 좀 들어줄 혼자 봤거든. 아, 네네. 그것도 보고 와서 되게 좋았다 하더라고. 너무 좋다. 리디님은 어떠셨어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주 영화제 다녀와서 또 개봉작들 열심히 찾아보고 있고요. 예. 네. 개인적으로는 MC네마의 별빛 영화제 아이고, 갔다 열심히 오셨구나.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핫도그 드셨어요? 당연하죠. 핫도그랑 맥주. 지금 미치광이 피에로 너무 좋아. 보다가 고다르? 지금, 네, 고다르 또 빠니까요. 그래서 되게 네. 네, 하지만 우천 이슈로 이게 사람이 한결 네. 같아. 전주에서 한결 만난 같나요? 고달은 어땠어요? 전주에서 만난 고다르는 약간 슬펐어요. 말해보라, 네, 말해보라. 슬펐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러니까 뭔가 진짜 그게 마지막 영화잖아요. 편지 거의 마지막 작별 인사니까요. 그게. 아, 그래서 그거 쓰신 다음날 돌아가셨기 네, 때문에. 그걸 딱 보면 그냥 마음이 좀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첫 영화제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같이 다니는 게스트분이 전주에서 생각보다 별로였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저는 자꾸 전주에 대한 변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내가 너무 영화만 봐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에 저는 디아스포라 영화제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거 갔다 와서는 너무 재밌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행사를 저희가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토요일 날 비가 왔고 일요일 날 날씨가 너무 좋았는데 야외 상영으로 고스트캣 앙주를 봤어요. 누워서 네, 빈백에 누워서 와인과 맥주를 마시며 그 화창한 날씨에 영화를 야외 상영을 보고 그거 끝나고 공연도 봤거든요. 네. 와, 너무 행복하다. 행복하셨죠. 네, 너무 행복하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게스트분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얘기할 이제 무주산골 영화제도 사실 로맨틱의 끝판왕이잖아요. 저희가 2회차인가요? 그때 썸남 썸녀랑 같이 가기 좋은 영화제 때 무주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제를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이라면 너무 좋을 영화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 저희가 전주 갔다 와서 이제 사실 전주 영화제도 포함되긴 합니다. 극장에서 본 영화가 어떤 영화가 있는지 궁금해서 그거를 오프닝 영화 추천으로 한번 제가 부탁을 드려봤어요. 네. 어떤 영화 있을까요? 리드님 무슨 영화 보셨어요? 저는 요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해피엔드 보고 왔습니다. 네. 진짜 미쳤더라고요. 이슈더라고요? 네. 일단은 지금 막 엄청나게 뭔가 리뷰를 쓰고 막 이렇게 하고 있진 않지만 네. 여지껏 본 것까지는 3번째 봤고 지금 무주영화제 가서 한 번 더 보고 싶은데 벌써? 슈가글라스 보트도 네. 보셨어요? 봤습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조금 시사하는 바가 꽤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리고 SF 형식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전에 에드워드 양이나 약간은 좀 그런 향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걸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에드워드 양의 시대는 아닌데 어쨌든 에드워드 양의 영화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또 우리 감독님이 에드워드 양의 팬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가 많이 썼던 차용했던 뭔가 그런 필름 라이크적인 그런 이미지나 아니 굉장히 약간은 뭐 하나 그리고 둘처럼 조금 뭐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것처럼 매칭되는 이미지들이 약간 살짝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좋았고 또 하나는
점점 세계가 나빠진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네, 요즘 사회가. 네. 요즘 사회가 나빠지고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런 거를 되게 고민하는 좀 몽상가의 그런 몽상가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같아서 네네네네. 그래서 재밌게 저는 봤습니다. 그 SF라는 게 되게 네. 현실적이면서도 되게 SF적인 분위기를 살리기 쉽지 않은데 재밌었어요. 흥미로웠어요. 그런 저는 지점이. 아직 안 봤거든요. 저는 저도 아직 안 무주에서 봤어요. 보려고 네. 예매를 해놨는데 네. 이게 이제 평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리고 사실 굉장히 이게 좀 핫하잖아요. 지금 독립영화, 맞습니다. 예술영화 보시는 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영화라 감독님도 얼마 전에 오셨죠. 네, 배우분들도 오시고. 네. 그래서 더 핫해진 것 같아요. 좀. 그래서 약간 호불호가 있긴 하더라고요. 좀. 있죠. 네. 그래서 인상적인 장면 같은 거 있으셨어요?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거 있으세요? 스포가 될 만한 거는 얘기를 안 제외하고? 할게요. 네. 네. 그리고 영상적인 좀 느낌을 얘기하자면은 굉장히 이런 미러볼이나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가 있고 이게 다국적 사회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정말 오리지널 일본인 같은 사람들보다는 네. 굉장히 뭐 중국, 한국 아니면은 굉장히 다른 나라의 그런 혼혈이라든지 아니면 전혀 외국인으로 보이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일본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일본적이지만 일본에서 그냥 정말 일본에서만 산 사람이 만든 것 같지 않은 영화예요. 그리고 사실 되게 높봉기 느낌 영화네요, 이거. 외국인들 바글바글 느낌? 그것도 좀 화려한데. 그쵸?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교포가 쓴 교포가 만든 느낌이라서 실제로 그런 거예요, 네오사 맞습니다. 감독님이? 네, 아. 왜냐면 루이치 사카모토 감독님의 이제 네, 아들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계속 뉴욕에서 생활하셨고 아.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미국에서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아무래도 영화지만 좀 더 글로벌한 느낌의 네, 영화다. 약간 무국적, 네, 다국적인 영화라고 생각해서 네. 그리고 또 한국 관객 입장에서도 독특한 포인트가 좀 있어요. 보시면 그래요? 아시겠지만, 네. 예, 주인공 중 한 명이 이제 제일 보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좀 재밌게 느껴져서, 이제 보시고, 저희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면 같이. 좋을 것 같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영상에서는 좋았던 게, 이제, 굉장히 화려한 미러볼 같은 이미지들이 계속 되어 있어서 영상도 굉장히 예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청량감도 음악도 있고. 엄청 좋은가요? 역시. 음악 너무 좋죠. 그리고 음악이 단순 이런 클래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EDM적인 거를 굉장히 많이 접목해서 했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유명한 DJ가 나와요. 그 항암 때문에 이제 승려처럼 막 그런 DJ가 근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네네네. DJ거든요. 거의 오프닝에서 나오십니다. 그래서 기대가 되네요.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영화 볼 때 제가 요즘 차에서 음악을 듣는 경우들이 조금 있는데 그 음악을 잘 쓰는 감독들이 진짜 좋은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제가 그저께 차에서 우연하게 What a Life를 이제 어나더 라운드 영화가 생각나서 What a Life를 듣는데 들으면서 모든 장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어나더 라운드 저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맨 마지막에 그 춤추는 장면. 자꾸 그 감독, 그 배우 이름이 헷갈리는데 네. 그 배우님이 원래 발레 하셨던 분이어서 맞아요. 무용하셨던 분인가? 발레인가요? 네. 네, 그래서 몸을 되게 잘 쓰시잖아요. 그쵸. 요리하시죠. 맞아요. 미켈 메디슨. 그래서 그 분 이미지가 막 떠오르고 막 이러면서 되게 좋은데 음악이 좋다니까 또 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무주에서 꼭 저는 너무 볼 좋을 것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것까지 보고서 올라올. 자, 요셉님은 어떤 영화? 저는 이번에 재개봉한 영화, 요즘에 정기적으로 재개봉 러시죠 요즘 사실. 네. 정기적으로 재개봉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한번 꼭 다뤄보고 싶었어요. 제가 저한테 시간은 짧지만 저는 스즈메의 문단속을 다시 봤습니다. 오랜만에. 저 못 봤어요 아직. 아직 못 봤습니까? 못 본 건지 안 본 건지. 저는 저보다 많이 보셨네요. 스즈메가 단속 안 한 줄 알고 그동안 화가 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그것도 그렇고 출장을 도쿄 갔다 왔잖아요. 네네. 네, 그때도 갔다 왔어요. 얘기했었죠. 이렇게 맞아. 파리 막 이런 데를 그래서 또 혼자 그때 감상이 또 떠오르고 문단속 해야 되는데 이거 스즈메가 문단속 안 한 영화 맞아요? 안 합니다. 그게 비슷합니다. 문 좀 닫고 다닙시다. 그래요. 꼬리가 제발. 길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안 봐서 내가 이제 영화를 네. 좋아하면서 영화를 본 내 아카이브 안에서 너의 이름은이랑 스즈메의 문단속은 되게 나한테는 중요한 느낌을 받게 됐어요. 이번에도 여지없이 다시 한번 하긴 했고 네.
이게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나는 이건 일본에 관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대지. 우리 세대가 일본이란 나라의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거야.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 우리는 어찌됐든 저찌됐든 살면서 일본이란 나라의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았다는 게 솔직한 상황이거든. 맞잖아요. 우리가 그 뭐 일본 문화를 좋아하거나 혹은 뭐 일본의 작품을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좀 터부시할 수밖에 없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잖아요. 네네네 알죠. 그래서 네. 일본이란 나라가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는 우리는 고민하기 어렵으면 우리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 고민을 처음하게 만들었던 영화가 난 너의 이름을이야. 그러니까 너의 이름이란 영화를 봤을 때 아 정말 엄청 아팠겠다라는 걸 딱 받았어. 근데 이번에는 넘어와서 스즈메의 문단속까지 와서 나한테는 어떤 느낌까지 주냐 하면 와, 그 고통을 저렇게 치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놀라운 발견을 한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스즈메의 문단속은 그 대놓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네. 신카이 마코토가 이거는 동일본 대지진을 모티브로 했다. 근데 음. 동일본 대지진을 얼마나 큰 피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 한국 사람 중에서. 15,000명이 죽었어. 그리고 피난민 엄청 진짜 대지진이었죠. 네. 피난민 이재민이 47만 명 정도가 되거든. 그래서 사실상 이 영화가 됐을 때 일본에서는 실제로 영화에서 구토도 하고 네네. 트라우마가 올라와서 나갔던 사람들도 많지. 그래서 되게 아팠겠구나라는 거를 그 너의 이름에서 느꼈던 거 연장선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왜 난 위대하다고 느꼈냐면 치유하는 방식이 좀 무모하지만 그래도 저게 되게 난 좋아 보였다고 느끼는 게 네. 이게 사실 문단속이잖아 영화. 네네네. 문단속이 그 문의 의미를 이제 영화를 보면 알게 되는데 스포가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문을 이제 열어서 재해가 발생하게 되거든. 네. 그래서 문을 닫는 얘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일단 문을 열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내 안에 그 개인적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트라우마 속에 산다고 쳐봐요. 네네. 근데 그 트라우마를 덮어놓고 살 수 있잖아. 그쵸. 그것도 일종의 나의 치유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 트라우마를 정말 치료하려고 꺼내서 다시 보고 제대로 닫는 느낌이야. 그래서 이 근데 영화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트라우마 치료하는 데 그렇죠. 있어서. 예.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그런 식의 치유를 나는 보여줬다고 생각해. 되게 불편한 진실이거든. 네네. 다시 한번 그 상처를 일본 사람들한테 드러낸다고? 네. 16,000명이 죽은 사람들, 그다음에 이재민만 47만 명인데 그 상처를 드러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보듬고 해서 다시 문으로 집어넣는 그런 영화적인 걸 봤을 때 이게 개인적 상처의 치유와도 많이 이제 연관이 되고 다시 한번 이 영화가 아름답고 강한 영화다라고 느꼈어. 되게 좋은 저는 영화예요. 안 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되게 홍대병일 수 있는데 모두가 그러니까 저는 그 개봉 시기를 좀 놓치기도 했고요. 모두가 이 영화를 너무너무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했고 뭐 사실 일본 만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팬들이 되게 많아서 뭔가 너무 좋은 얘기만 듣고 영화적인 얘기라기보다도 그냥 그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선뜻 손이 안 가는 안 가게 되고 안 보게 되니까 계속 안 보게 되는 저는 그런 영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를 뭐 어떤 일본 애니메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쁘고 귀여운 일본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적인 얘기라든지 아니면 이야기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게 상처 치유에 관한 영화 중에 거의 최고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그 영화예요. 미드소마와 비교하시면 어떻습니까? 미드소마도 굉장히 치료적인 힐링. 아주 힐링 영화죠. 힐링 영화죠. 네. 왜냐하면 네. 그 봄하면 생각나는 영화로 미드소마. 그때 스즈메의 문단속을 아 그러니까요. 아 여름 추천템으로 어떠세요? 스즈메의 문단속. 되게 이분은 치유적인 느낌. 사계절 내내 치유만 네. 하시다가 끝나는 느낌이네요. 네. 뭔가. 근데 나는 사실 미드소마는 치유의 느낌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 나는 사실 복수에 관한 영화를 보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미드소마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사이비 종교 있잖아. 네. 사이비 종교라고 좀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빠지는 인간의 나약함이 보이는 게 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 저는 우울증의 치료에 대한 측면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다 다른 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비슷한 느낌으로 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즈메와 비슷한 느낌으로. 네.
난 그게 문을 안 닫고 다니면서 그렇게 화가 난 줄 알았지. 또. 그렇구나. 저 미드소마는 공감에 대한 이야기로 저는 맞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런 했거든요. 공감. 느낌. 네, 우울증인데 나에게 아무도 공감해주질 않아. 우울증이랑은 저는 조금 다른 이 음.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커뮤니티,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상처에 대한 거를 가까운 사람은 공조를 안 해주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응. 빠져드는 응. 그게 이거 지금 또 제가 갑자기 얘기를 튀어버렸네요. 네. 이렇게 빡 아무튼 해서 이제 아니 너무 이거 약간 좋았습니다. 분위기를 좀 네. 돋굴라고 미드소마 네. 넘어갔잖아. 뭔지 알았어. 봤어. 좋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네, 힐링 영화로 저는- 기결시킵시다. 힐링 영화. 네. 좋은 힐링 영화. 죄송합니다. 쓰지 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힐링을 위해서. 제가 네. 그걸 보면서 무슨 트라우마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걸로. 아주 놀라운 영화. 다시 한번 놀라운 영화. 저는 최근에 그 시네마테크 영화제를 갔다 왔는데 그 보고 싶은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었는데 이제 되게 빨리 시네마테크 영화제도 매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날 또 이제 오랜만에 혼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남학신나무라는 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그것도 황금종려상 영화예요. 네네. 와 근데 진짜 옛날에 보고 정말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80 몇 년도 네, 맞아요. 아니에요? 네. 진짜 오래된 진짜 오래된 영화인데 와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은 영원해요. 맞아요, 진짜. 그 이게 다 비배우들, 주민들을 실제로 찍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를 보는 내내 왜? 아빠. 그 검정 고무신 느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아빠 불쌍해. 빙의를 해가지고 갑자기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누구도 네. 그들 자식들이 아빠 이렇게 하진 않아요. 나 혼자. 근데 저는 그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목이에요. 왜 이 제목을 썼을까? 그러니까 이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반드시 있을 거고 또 이제 원제를 그대로 쓰는 영화들도 있지만 한국식으로 바꾸는 영화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학신나무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국의 그 단어로 썼을 때 남학신과 나무에 대해서 뭔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 다시 보면 뿌잉이에요, 뿌잉. 근데 이제 영화 자체는 슬프거나 하지 않아요. 하지 않고 굉장히 좀 그냥 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좀 무미건조하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이게 쑥 이렇게 확확 던지는 한방들이 좀 있는 거. 묵직하게 던지는 맛이 좀 있고요. 이게 이제 배우들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그런지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적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다시 봤는데 오히려 굉장히 놀라운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고전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울아트 시네마 가는 걸 좋아하는데 뭐 사실 서울아트 시네마에 뭐 이것저것 얘기가 많긴 하지만 그런 거와 별개로 영화 자체를 보고 이제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래서 시네마테크 영화제도 이번 달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월 초까지 하나요? 근데 저는 다음 주에 한 편 더 이제 예매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하고 있으니까 또 요즘에 그 서울아트 시네마 그 할 때도 표값도 싸요. 그럼요. 9,000원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관객 회원이면 더 쌉니다. 매년 고민하거든요. 매년 내가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하지만 그냥 전 늘 합니다. 고민하다가 내가 이거에 돈을 아껴서 맛있는 걸 사 먹자라는 느낌으로 하는데 사실 표 끊는 거 보면 표값이 더 드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디 서울아트 시네마를 좋아해요. 너무 사랑하죠. 네, 너무 좋아해서 1층에 그거 생겼더라고요. 투썸 플레이스? 네, 저는 그 옆쪽에 항상 스타벅스만 가서 투썸 플레이스 생각을 안 했는데 투썸 플레이스가를 그냥 눈에 띄어가지고 거기 갔다가 이제 커피를 사들고 갔는데 그 오프닝 장면 똑같은가요? 네, 같아요. 그 터널로 들어가는 그 네네네네. 숲속 네네네. 그 너무 좋은 그때부터 맞아요. 기분이 좋아져. 맞아요. 그러면 저 처음에 이제 그거 볼 때 그 생각했어. 영상자료원 오프닝이 아닌가. 그 오프닝이 맨날 헷갈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서울아트 시네마에서 그 오프닝 나올 때 그 이 영화 무슨 영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영화들 짜집게 하니까 그거 맞추는 재미가 초반에 엄청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아트 시네마에서는 좋은 영화들도 많이 하고 기획전도 항상 하고요. 지금
시네마테크 시네마테크와 친구들 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방문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GV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하기 맞아요. 때문에 네. 뭐 관심 있으시면 제가 다음 주에 그 천하장사 마돈나 유덕화님 나오시는 거. 그 감독님 GV로 예매를 해놨습니다. 아. 원래는 요거 말고 저번 주에 유지트님 나오시는 그 GV를 네. 보고 싶었는데 그건 매진이고요. 그래서 못 봤고 그래서 네 가게 되니까 아직 이제 뭐 이것저것 좀 많아서 시간 되시는 분들 방문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5월 달에 추천해드리는 영화들을 말씀을 드렸고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지만 재개봉을 진짜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볼만한 영화가 없어 재개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지 마시고 그냥 좋은 영화를 한 편 더. 그리고 사실 영화라는 건 요즘 OTT로 많이 보시긴 하지만 영화는 사실은 영화관에서 봐도 제맛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영화관 다시 가셔서 재개봉되는 영화들 좋은 영화들 많이 보시고 저도 스즈메 운전석 내리기 전에 꼭 가서 봤으면 좋겠는데 이미 내렸나요? 아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메가박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예. 메가박스가 그렇게 또 사실은 그 강하잖아요 애니메이션에. 그렇죠. 그래서 꼭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는 기회가 또 되겠네요.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무주산골 영화제 저희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해서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렇죠? 네. 한 2, 3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무주산골 영화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번에 가시나요? 저는 갑니다. 갑니까? 항상 오시잖아요. 근데 항상 가시는 분이고 아마 제가 처음이 될 것 같은데. 왜 무주를 안 가시고? 근데 영화제를 많이 다녔지만 이상하게 무주랑은 제가 연이 안 닿았는데. 그러니까요. 예. 근데 무주 다녀온 사람들이 영화제 그 갔다 온 후기를 얘기할 때 가장 뭐라 그럴까 감성적으로 좀 풍만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나 혼자 거기 가 있어 지금. 나 맞아. 무주산골에 가 있는 느낌. 너무 행복해져요. 저는 정말. 정말 쌉 티거든요. 네, 쌉 티. 저 진짜. 반대네요. 네, 저 99.9% 티인데 무주만 생각하면 음. 몽글몽글 막 이게 1050% F 되는 기분. 네, 거기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다 로맨틱하고 좋은 것 같아요. 반딧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쵸. 어떻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딧불 축제를 같이 해요. 근데 원래 반딧불 축제는 공식적으로는 9월이죠. 9월에서 10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근데 그 기간에도 이제 무주가 지금 이제 산골영화제 기간이게 그게 이제 무주에서 엄청 미는 이제 지역 축제이기 때문에 있어요. 하나요? 네. 네. 생태 체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매진이에요, 이미. 매진이어서 그 생태 체험으로 갈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그냥 볼 수 있는 게 덕유산. 덕유산 야외 상영을 가면 반딧불이 그냥 날아다녀요, 그냥. 네. 사실 그냥 날아다니고 근데 그 저는 에무시네마도 그렇잖아요. 네. 프로그램으로 가서 좋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정말 깜깜한 데를 데려가요 일단. 그래서 숲속으로 이렇게 가서. 야맹증처럼 막 저 야맹증 서로의 애들은 못 가죠. 어깨를 잡고 이제 눈두끼를 걸어가서 이제 핸드폰 다 후레쉬 끄고 네. 절대 키면 안 된다 하고 가요. 수련회 같은데? 가보면은, 약간?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그 체험 자체가 재밌었던 것 같아가지고 네. 좋았었습니다. 아니, 나는 사실 그 예전에 제천영화제 네. 그에서 밤하늘이 너무 멋있었어. 그러니까 제천에서 진짜. 이제 그쵸. 풍경 이제 막 호방호수. 호방호수 네. 보면서 이제 막 노래 들으면서 밤하늘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네. 별이 막 쏟아지고. 근데 그 얘기를 하니까 야, 무주 가면 난리 난다. 맞아요, 별이 진짜. 그냥 막 쏟아진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모두가 다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덕유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유산 야외 상영.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말했던 해가 비포 시리즈 했던 때. 비포 3부작을 다 해줬어요, 하룻밤에. 제가 그날 못 가고 그 다음날 가게 됐는데, 그것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야외 상영으로 약간 춥기도 하지만, 어쨌든 옷을 든든히 입고 가야겠죠. 가서 깜깜한데 이제 별도 있고 반딧불도 보이고 근데 비포 시리즈 너무 낭만적이고 이런 영화를 보는 것. 저는 작년에 류이치사카모토 오피스를 봤거든요. 미쳤잖아요. 그 덕유산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내가 누워서. 근데 막 하늘에 막 별이 있고 막 그래서 이 맛에 내가 무주를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축제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반딧불 이제 체험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모르겠어요. 그 취소표가 나올지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전혀 안 나올 것 같아서 예매는 실패? 그게 사실은 그리고 무주는 지금 예매가 너무 어렵긴 해요. 그쵸. 모든 네. 쪽에서 좀 예매가 어려운데 이게 아마 더 먼저 예매를 했을 거예요. 반딧불 축제가. 근데 그 반딧불 축제는 가족끼리도 많이 가기 때문에 예매가 네.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기간에 이제 낙화놀이 축제?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예매가 아니고 그냥 여기서 보는 거라서. 차로 한 2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데 이 낙화놀이는 그 종이를 태우나요? 태워서 그게 그 재가 떨어지는 그거를 보는 그 낙화라고 얘기를 하는. 함안에서 유명한. 네, 맞아요. 그게 무주에서도 이 기간에 딱 하더라고요, 저녁에. 그래서 요것도 한번 가볼까, 간 김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이슈는 이번 무주 영화제, 뭐, 물론 매년 그랬듯이 유리 서버에 굉장히 화가 난 성격의 끝판왕을 봤어요. 유리 서버야? 예, 유리 서버요. 바로 진짜 터져? 정말 바로 깨져? 진짜 싸우고 싶어 가서 진짜 너무 화가 나. 이 손자를 몇 번을 맞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진짜. 그리고 뭐지? 네. 결제창도 안 넘어가. 그래서 한 30분을 붙잡고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제 항상 큰 이슈는 그거죠. 너무 이제 티켓이 없다. 네, 티켓 잡기가 너무 빡세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예매를 못 하셨으면 예매를 하기 좀 힘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또 이제 재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이제 티켓 불법 거래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올해부터는 아예 이제 무주에서 조금 칼을 빼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가 양도를 안 하시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제 양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그쵸. 때문에 그게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인증을 해야지만 이제 할 수 있는 쪽으로. 근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제가 못 볼 것 같아서 티켓을 양도하고 싶을 때는 제 이제 정보가 다 넘겨서 해야 되는 거니까. 취소로 가야죠, 뭐. 그쵸. 취소하고 정말 보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또 그분에게 넘겨드리고 하는 게, 예. 뭐 사실 모든 영화제가 그렇긴 한데 그런 식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근데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 영화제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긴 안 돼요, 해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지금 10년째 이러고 있으면. 그렇긴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부천이나 부산이나 전주처럼 뭔가 정말 그렇게 좀 빅한 영화제 그거보다는 사실 조금 지역에 대한 영화제로 출발을 아이덴티티가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것도 그렇고 원래는 지역민을 위해서 많이 상영을 해주고 이랬던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떻게 정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지역민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뭔가 어쨌든 그쵸, 뭐 그쵸, 그쵸. 퍼센테이지가 있었는데 네. 이런 부분 지금도 있어요. 그거는 무주군 시민이면 시민에게는 50% 할인이 되고요. 가서 직접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워낙 할머니들이나 조금 이제 인터넷이랑 머신 그런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분들은 많다 보니까 가서 이제 직접. 이제 근데 계속적으로 조금 무료 상영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냐면 외부인이 많이 들어온 거 너무 좋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아이덴티티가 흔들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산골 영화제다 보니까 이 산골 영화제로서의 뭔가를 좀 지켜줘야 사실은 그 매력이 계속 좀 살아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그 기사를 봤어요. 이번 전주 끝나고 나서 전주 객사 그쪽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네. 매출이 4배 정도 늘었었다고 그 기간 동안에. 골목 상영도 하고 네, 여러 가지 맞아요. 하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지역, 그러니까 제가 뭐 엄청난 내가 뭘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가는 건 아니지만 놀러 온 김에 당연히 갔으니까 밥은 그럼요. 먹어야 되고 맞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그쵸. 영화제가 도움이 엄청나게 된다고 이바지를 생각은 해요. 하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민에 대한 정책은 계속 해주되 그래도 무주 정도면 사실 저는 메이저급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이제는. 그러니까 무주 상권, 그러니까 물론 영화제를 다니는 사람들 안에서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가고 이제 무주를 시작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또 덕유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도 그쵸. 있는 그러니까 것도 있고. 덕유산 대신에 다행인 건 무료고 이제 아무데나 가서 앉을 수 있으니까. 근데 조금 아쉽긴 하다. 서버가 이제 3년 이상 이 문제가 발생하면 조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희는 기꺼이 이제 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네. 보통 이제 무주를 이제 안 가본 사람들 질문이 그럼 영화제는 어디서 봐? 영화관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무주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그럼 어디서 영화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태권도장이라고 해서
대관단 건물이 같은 몇 곳이 있어요. 개가 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태권도 그 경기를 하는 곳이었을 거예요 원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이 의자를 놓고 한다거나 아니면 회의장 같은 데서 하는 경우라서 사실 상영 공간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진 않습니다. CGV나 롯데시네마처럼 좋은 건 아닌데 그게 더 오히려 감성적으로 좀 일으키나? 감성적일 수도 있는데 아니야? 아닐 수도 힘들 수도 있는데 엉덩이가 아플 수도 엉덩이가 있습니다. 아파? 네네네.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주에서 영화만 주구장창 본다라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놀러 가는 거예요. 제 네. 생각엔. 진짜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등나무 운동장을 하루 첫날 이제 예매를 했는데 꼭 메인 공연들이 하나가 있어요. 하루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금요일이 애프터 프로젝트고 금요일이 적재. 그다음에 이승인. 네, 금토일. 그래서 일요일이 이승민 씨. 이렇게 해서 이제 한 팀씩 있고 다른 낮에 공연들도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공연을 오후에 들으면서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등나무 운동장. 등나무 운동장에 들어가면 저녁에는 영화 상영을 해줘요. 낮이랑 저녁에. 중간에 공연을 하고 음악 공연을 하고요. 거기에서 그냥 저는 하루 누워있을 생각이거든요. 영화 한 편 보고 좀 누워있다가 이제 영화관에 나오시면 먹거리 부스들이 계속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점심도 때우고 혹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걸어가시면 이제 무주 시내가 나오거든요. 군청 있는 그쪽에. 거기서 점심 먹고 다시 누워있다가 아니면 키즈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서 그런 데서 이제 애니메이션 해주는데 거기는 이제 무료예요. 예매를 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 돗자리 깔고 또 누워요. 슬러시도 팔고요. 닭강정도 팔아요. 그거 먹으면서 또 누워있어요. 또. 하늘 너무 예쁘고 6월이고 바람 살랑살랑 불고 그래서 또 누워있다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미쳤네. 그쵸. 몰입감 쩐다. 지금 나가 있었어. 저녁에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게 이제 버스가 있어요. 셔틀 버스가. 네네. 그러니까 거리가 조금 되거든요. 그거 네.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어떻게 가세요 이번에 무주?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복합 네. 그쪽까지 가가지고 터미널까지 가서 네네네. 터미널 가서? 대전에서는 무주 가는 버스들이 꽤 있는데 네. 매진이 많이 되어 네. 있는 느낌이긴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게스트 같이 네. 갈지 안 갈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대전까지 KTX 타고 갔다가 KTX에서 조금 가면 이제 복합터미널이 있어서 터미널. 거기서 무주까지 1시간 정도 걸린대요. 근데 이 무주 영화제에서 버스를 대절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시외버스를 말씀드린 거고, 네. 무주에서 하는 셔틀이 있는데, 이것 또한 매진입니다. 매진. 네. 그날 그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시면 무조건 매진이에요. 네. 언제나 그랬습니까 무주가? 네. 와 네. 대단한 영화네. 네. 심지어 그 셔틀 예매는 네이버 예약으로 봤거든요. 저는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못할 거거든요. 저같이 포기? 똥손은. 네. 심지어 저는 M시네마의 핫도그도 못하는 애예요. 제가 네.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안 했어요. 그냥 나는 안 되면 시외버스 타면 되니까. 그러면 시외버스를 타고 그 태권도원까지는 걸어서 한 15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시외버스에서. 그러면 무주에서 좀 잘해주는 것도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그 캐리어를 맡길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캐리어 맡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영화 보고 등나무 하고 셔틀버스가 등나무에서 덕유산까지 중간중간 스탑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쭉 가주거든요. 왜냐면 등나무까지 생각하면 거의 그래도 1시간 좀 안 걸리지 않나요? 안 걸려요. 1시간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꽤 멀어요. 그 말은. 네. 그래도 좀 네, 버스를 타고 1시간이 좀 안 걸린다는 건 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는 그 중간에 이제 숙소를 어디로 이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내로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천동. 네, 구천동을 많이 하시는데 언니 무주 이번에 리조트 어디에? 근처 그 근처로 해요. 무주 구천동? 리조트. 네. 그래서 저도 구천동을 잡았는데 네, 그쪽까지가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거기서 사실 덕유산까지가 20분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꽤 멀기는 그럼 합니다. 그 안에서 자차로 많이 움직이시나? 오신 분들? 아니요. 반반인 것 반반? 같아요. 네. 네. 반은 자차고요. 네. 왜냐하면 너무 이제 이게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네. 반은 자차고요. 네. 반은 이제 셔틀버스 아니면 자차로와 함께 움직이기. 네,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이러니까요. 택시 타보셨어요? 네, 그럼요. 택시 잘 잘 잡히나? 잡히나요? 네, 그럼요. 이런 꿀정보들. 예. 네, 잘 잡히고 왜 그러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차로 운전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제 거기에는 무슨 맥주 드시는구나. 더덕구이와 더덕구이와 막걸리를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자, 풀어주세요. 썰 좀. 네. 맞아요. 이제 다 조금 즐기는 게 다른 것 같아요. 뭐 오기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등나무 운동장 중심으로 이제 뭐 네네, 루틴을 맞아요.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더덕구이 중심.
더덕구이 땡기는데? 더덕구이 맛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그래서 아시죠? 제가 그- 1회 때부터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거 도리도리 이따 뱅뱅. 이따 소개하세요. 본인하실 때. 아직 시간 되게, 그 질문 기다리고 있었어. 대기 중이야, 대기 중. 예.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무주구천동이랑 그 구천동 계곡 있는데. 쪽에서 네네. 많이 아. 이제 그 서식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예. 왜냐면은 야. 덕유산 그 대운동장에 대한 그 영화관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 그러니까 음. 앞쪽에 터미널이랑 가까운 거는 음. 그 태권도장 방금 그쵸. 전에 오기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 등나무 운동장 근처라고 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누면 된다고 아.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한 30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숙소가 조금 걸어서 내려가면은 계곡이 있는 데를 많이 잡는 편이고요. 아, 좋다. 예. 계곡 있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계곡이 있는 데서 잡고 그리고 발 담그고 놀고 있다던가 거기에서 그 수박 드시거나 뭐 맞아요. 드시고 계신 분들 찾으면 그 물이 찾으면 항상 있으실 거예요. 아. 있을 거예요. 네.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국립공원이 있다 보니까 또 그 시기에 6일부터 8일까지 굉장히 또 등산객이나 이런 분들도 많을 많죠. 수 있거든요. 아. 정말 놀러 오시는 분들. 그래서 무주 영화제로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뭔가 뭐 별 보러 오고 그냥 그쵸. 등산하러 놀러 오고. 오시는 분들도 예, 많고 예. 여행 오시는 네. 분들. 그래서 뭐 산 차림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등산복 차림으로 뭔가. 그쵸. 예. 그렇게 오시는 분들 많은데 날씨가 또 초여름이다 그쵸. 보니까 네. 이제 발 담그고 있다가 맛있는 거 먹고 꼭 저희도 이제 아는 사람 네. 지인들 무리 중에 꼭 한 팀 이상은 그 덕유산 등산을 하세요. 네, 맞아요. 거기서 나 좋지. 네. 저한테 누가 이번에 친구가 물어본 적 있거든요. 등산할 거냐고. 음. 그래서 넣어두라 했거든요. 넣어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등산 왜 해? 라고 물어봤는데 되게 많이 하세요. 사실. 저희는 아침에 보통은 저희는 여자친구 4명이 무주를 많이 가는데 아침에 한번 올라갔다가 왜? 산까지는 아니어도 왜? 워낙 산책이 잘 되어 있어요. 잘돼 그래서, 산책길이 좋구나, 예, 덕유산이. 그러다 보니까 어. 갔다가 뭐 내려와가지고 뭐 맛있는 더덕구이 거 먹고 예, 다시 더덕구이 막걸리 먹고 예, 발 담그고. 앉아 있다가 저녁에 덕유산 보러 좋습니다. 올라가고. 맞아요. 그러면 네. 그 무주는 하루에 영화를 한 편만 보는 게 괜찮겠네. 오히려. 두 2편 보면 어때? 저는 근데 이게 무주가 그러니까 감독을 이제 메인으로 잡아놓고 시네아티스트로 잡아놓고 그런 그 매 해마다 그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배우를 잡고요. 이제 GV. 그래서 네. 매년 배우 한 명, 감독 한 명을 이렇게 잡는데 예를 들어서 하마구치 류스케 2년 전이었나요? 3년 전에? 맞습니다. 네. 하마구치 류스케 때는 그래도 꽤 본 것 같아요. 네. 꽤 봤고 안재용 배우 있을 때도 좀 본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션 베이커 감독님 이 이제 메인이기 때문에 션 베이커 오시나? 그 얘기를 제가 저번에 한 방송에서 물어본 적이 있는데 아무 답해주지 않았지만 당연히 안 올 걸 알고 답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안 오시겠죠. 그래서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객들이 네. 이것도 뭐 부산영화제, 전주영화제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 영화를 이렇게 목적으로 갈 거다라는 관객도 한 반 정도 있고 정말 좀 널널히 네네. 나는 뭐 정말 피크닉을 즐기러 왔어 맞아요, 하는 맞아요. 관객들이 많아서 근데 그 대신에 피크닉을 즐기러 왔을 때 뭔가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놀 게 많다. 그쵸. 네, 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금토일 3일 있을 건데 금요일은 영화 좀 보고 등나무 누워 있고 요게 제 계획이에요. 그래서 좋다. 그날 첫날은 그 이제 영화 이번 션 베이커 감독님 영화들을 이제 위주로 다 픽을 했는데 영화 보고 그다음에 그 제가 에피톤 프로젝트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에피톤 프로젝트가 이번 공연이 있어서 등나무에 누워서 그 공연 보고 그거 끝나면 무성 영화 하거든요. 그래서 무성 영화를 라이브. 더빙해주는 라이브 더빙을 하는 이제 그게 있어서 더빙이랑 연주를 더빙한다? 연주와 아니요 그 대사가 무성 영화도 있긴 있죠, 하잖아요. 있죠. 자막만 있으면. 그거를 해주는 배우들이 와서 다른 배우들이 그거를 더빙을 한대요. 그래서 그거까지 보고 좀 누웠다가 숙소로 복귀하는. 그리고 무주영화제의 좀 매력은 네. 굉장히 토크나 이런 것들을 정말 근거리에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쵸. 네. 바로 가까이서 정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관객과 이런 뭐 영화 하나 되는 GV가 진짜. 네. 다 같이 그냥 좀 앉아서 보는 느낌? 예, 약간 둘러앉은 맞아요. 느낌이어서 전 친구가 그런 게 되는 좀 느낌이죠. 좋았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거 그냥 하고 토요일은 저는 영화가 되게 널널하게 한 편인가밖에 안 잡아놔서 그거 보고 그냥 계속 퀴즈 스테이지 누워서
책도 좀 보고 더우면 슬러시도 먹고. 진짜 힐링하는 느낌이네. 네, 맞아요. 그냥 그런 저녁은 언니가 자꾸 이제 그 더덕구이를 얘기를 해가지고 자, 뭐 먹어야 합니까? 더덕구이를 한번 먹으러 갈까. 네네. 더덕구이 먹으면서 막걸리 이렇게 맛있다고 했으니까 저 막걸리 좀 못 먹기는 하는데 이번 좀 먹어보고. 아니 저도 잘 못 먹어요. 아니, 못 먹으면 들어가 자면 네. 되니까 그치, 또. 그치. 그리고 이제 덕유산 한번 올라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리뱅뱅 가야죠. 도리뱅뱅이 뭔가요? 이름이 살벌하네. 도리뱅뱅이 어. 아닌가? 그냥 도리뱅- 도리뱅뱅 맞죠? 도리뱅뱅이야. 자꾸 제가 치리치리뱅뱅 느낌으로 도리도리뱅뱅이라 그래서 도리뱅뱅일 거예요. 이름이. 도리뱅뱅. 그게 생선이에요, 생선. 이게 구운 생선, 양념된 생선인데, 음. 그러니까 무주에서 꼭 먹어야 되는 몇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하. 네. 그러니까 보통 어죽 얘기 많이 하시고요. 어죽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선호는 아니에요. 어죽이 네. 약간 호불호가 있어요. 그냥 물고기로 만든 죽이야? 네, 근데 좀 걸쭉하고요. 빨개요. 걸쭉하고 빨간 죽인데. 술안주로 쌉 가능? 아니요. 아니야? 그러면 싫어요. 그러구나. 근데 가면 한 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항상. 그러니까 어죽은 무주다 이런 느낌은 있긴 한데, 그래서 저는 먹으러 가자고 하면 이제 가는 정도의 느낌이지. 제가 막 가진 않지만, 그래서 어죽이 좀 유명하고, 그리고 거기 뒤에 반딧불 시장 있잖아요. 시장도 많이, 반딧불 시장은 태권도에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거기 순댓국, 해장국 이런 것들 팔고, 그리고 천마 꽈배기가 있어요. 마가 좀 유명하대요, 무주가. 네. 그래서 천마 꽈배기 이런 거 이제 후식으로 먹고, 그리고 도리뱅뱅. 근데 도리뱅뱅은 차로 한 30분 정도 걸려요. 걸린다. 네. 시간이 걸려서 자차로들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 자차로들. 네. 그런 곳이어서. 택시도 잘 잡혀요. 아니면 택시로 이제 이동하신다든지, 그렇게 있고, 아까 이제 리리님 말씀하신 그 더덕구이. 이건 버섯전. 여기 저는, 버섯전도 팔아요. 버섯전, 막걸리 감자전 안주들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계곡에 걸터 앉아서 계곡 계곡에 평상이 있는 있어요. 평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진 보면 다 있어요. 굉장히 행복하게 이 막 콸콸콸 계곡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행복하게 막 여기가 이름도 되게 재밌어요. 전주 진미 식당이더라고요. 여러 군데예요. 사실 그래요? 비슷한 데가 많아요. 근데 추천하신 그래서, 데가 전주 진미 식당이었어요. 전주 진미 식당.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이제 즐겨찾기를 해놨더라고요. 맛집으로 제가. 그래서 여기랑 청정 다슬기 맛집, 여기도 아마 알려주시면 될 거예요. 다슬기 맛집? 네. 이름이 그래요. 청정 다슬기 맛집. 그래서 여기도 된장이랑 같이 이런, 왜냐면 저는 무주를 오면은 약간 이런 뚜속적인 미리 맛보지 느낌인데 이거? 맞습니다. 저 디아스포라도 맛보지랑 같이 가는 느낌으로 올해도 아마 올해는 이제 리디님 소개해 주신 데 위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약간 헷갈렸었어요. 늘 왜 우리는 아가씨들인데 다 이렇게 아버지 같은 안주 중심으로 먹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아니죠. 도리뱅뱅이 제일 궁금해 진짜. 네. 저희가 맛을 제일 잘하는 거죠. 아가씨 같이 앉아갖고 막걸리 먹고. 아니 근데 와인이랑도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뭘요? 가져가서? 와인이랑도 먹어도 좋아요. 안주도. 왜 그러냐면 근데 맛이 안 날 것 같아. 아니에요. 그래? 전 그래.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맛있고 일단 거기에 와인도 좋은데 복분자주를 많이 팔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다슬기 맛집은 네. 다슬기 손수제비, 다슬기 탕, 다슬기 맛있어요. 부추전, 네. 다슬기 도토리 근데 다 무주 토종이래요. 결국은 또 먹는 걸로 기결된다 우리. 그러게요. 중요한 포인트 같아. 그럼요. 네. 먹으러 가는 거니까요. 네, 사실. 먹고 굉장히 이제 과음을 한 다음에 헤드윅을 보러 갔어요. 헤드윅을 보러 덕유산으로? 갔는데, 덕유산 그 운동장에서 봤는데, 되게 많이 본 영화인데도, 굉장히 느낌이 색달랐구나. 다 오열. 그래서 어느 포인트였습니까? 앵그리인치 때 하신 거 아니죠? 앵그리인치 노래 나올 때 오열했으면 이거 느낌 다른데. 감성 충만하게 받네. 그쵸. 근데 그 특유의 자연과 함께 그리고 되게 에코가 많이 울려요. 그 사운드가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음악 영화들을 봤을 때 굉장히 좀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이런 라인업을 보니까 특히 애니메이션 네, 애니메이션의 날이 있죠. 운동장에서 봤었을 때 좋을 것 같은 애니메이션 플로우나 이런 영화들은 진짜 거대한 스크린에서 봐야 정말 맛이 날 것 같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추천하고 싶고 지금 뭐 덧볼도 두 번째 날 예정되어 있고 맞아요. 베러맨처럼 로비 윌리엄스가 지금 네네네.
그 오마주해서 했던 그런 베러맨도 음악 영화다 보니까 제가 그쵸.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션 베이커 감독님 있고 또 엄태하 감독님, 네네네네. 엄태구 감독님 형님이신 네. 엄태구 배우님 형님이신 엄태화 감독님. 네. 엄태하 감독님이랑 뭐 콘크리트 스토크나 네네. 아. 콘크리트 그런 것도 유토피아 있더라고요. 예. 감독님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지금 그쵸. 상영을 이미 했던 작품들도 있고 상영을 안 했는데 되게 화제작인 봄밤이나 뭐 3670도 전주에서 되게 뜨거웠던 네. 디아스포라에서도 터라. 이제 네. 매진이었고. 네. 많이 봄밤도 보실 수 있을 것 마찬가지죠. 같아요. 덕포를 그 덕유산자락에서 본다 재밌을 것 같은데. 그쵸. 이거 참 그게 너무 아름다울 것 재밌네. 같아요. 어둡지만 결국 풀 색깔은 보이잖아요. 그렇지. 푸릇푸릇하고 그 냄새와 모든 게 완벽한 거예요. 냄새와 공기와 습도와 온도가. 자연 속에서 CG 하나 없는 영화를 본다. 그쵸. 재미나는. 그리고 이 역시. 모든 이와 다 함께 어떤 음. 우리가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친구랑 가든 아는 언니랑 가든 아는 오빠랑 가든 뭐랑 가든 간에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까지도 예뻐 보일 수 있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약간은 근데 저는 그건 것 같아요. 실외에서 보니까 네. 몰입도가 있는 작품과 몰입도가 흐트러지는 작품은 분명히 좀 있을 수 있는 있겠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영화의 선택을 좀 무주가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그게 하마구치 류스케에 되게 몰입이 안 됐었어요.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어떤 영화 보셨죠? 드라이브 마이 카나 드마카를 네. 덕유산으로 네, 운동장에서 봤는데 사실 그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제 모든 일행들한테 또 너무 좋죠. 자파르파나이지 무쇠처럼 네. 막 너무너무 좋아 이거 꼭 그쵸. 봐야 되라고 했는데 모두가 심지어 저마저도 몰입을 못하고 와서 영화는 길 거야. 약간의 길어 영화가. 네, 3시간 네네네. 넘으니까 약간의 그런 조금 호불호는 갈릴 수 그렇지. 있다. 그리고 또 말이 많은 영화는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화를 다 봤고 이 영화의 그 많이 내용이 좀 생각해봐야 돼. 네. 내용이 좀 분명하고 네. 좀 더 직관적인 영화일 때 좀 더 좋은 건 거죠. 맞아요. 네. 그 영상미가 좀 아름다운 그런 것들. 근데 드마카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웠어요. 네. 네. 이제 대사도 좀 많고 그것도 조금 더 어렵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덕포는 추천할 만한 아, 작품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치? 괜찮을 네, 것 덕포는 같아요. 너무 좋을 네. 것 같아서 저도 이번 애 같은 경우는 덕유산 둘째 날 생각하고 있고 덕폴을 생각하고 있어서 덕폴은 진짜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두 번째 시간이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늦은 시간이어서 아마 이제 사실 그 셔틀버스가 맨 마지막 영화 끝날 때까지 셔틀버스는 무조건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영화 보시고 내려올 수 있으니까 편하게 네, 셔틀버스 이용해서 다녀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올해 모션 베이커 영화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주영화제랑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검증이 된 영화들이 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올해 그 배우분은 최현욱 배우님 오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화는 못 보실 겁니다. 팬덤이 이제 있으신 분이어서 이제 그 팬덤에 우리는 졌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애들은 못 보는 저 같은 애죠. 핫도그도 못 먹는 애는 예매하지 그런 못한다. 부분 예매할 생각하지도 마. 뭐 이런 거. 네, 저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다른 데서 어차피 올해 서독제까지 올 거니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네. 외국 시네마 제가 해드릴게요. 저 좀 불쌍하죠, 네, 진짜. 저 핫도그 외국 한번 시네마 해드릴게요. 진짜 제가. 좋아하거든요. 네, 너무 아니면- 사랑합니다. 진짜 아니면 네. 별빛 영혼제에서 못 먹으면 그냥 가서라도 먹어야겠어요, 진짜. 그 옥상 올라가서 먹으면 안 되나? 아, 그냥 혼자서 서가지고. 혼자서 네. 가지고라도 먹고 싶을 정도인데. 아, 그리고 또 하나는 무주영화제는 추워요. 추워서 덕유산이 이거 엄청 꼭 추워요. 아셔야 되는 게 낮에 덥다고 되게 방심하지 말고 꼭 양말과 이 모든 아니, 준비물도 한번 정리해 패딩. 주세요. 맞아요. 준비물? 그러니까 패딩. 보통 그러니까 보통 그냥 낮에 누워서 보실 거면 그게 이제 등나무를 가시든 안 가시든 돗자리는 필요하겠죠. 바람막이도 네, 필요하고요. 바람막이 같은 경우는 뭐 바람이 불면 이제 또 얇으니까 편하게 갖고 가실 수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등나무 운동장이나 밖에서 좀 누워서 편하게 보겠다 뭐 맥주라도 한잔 마시겠다라고 하면 뭔가 다른 것들도 캠핑 용품 같은 거 챙겨가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누워있을 때는 돗자리 필요하고 다리가 없는 의자
같은 다리가 거. 없는 의자. 펜슬이 네. 안 되고요. 예전에 네. 저희가 한참 꿀팁이다. 유행했던 게 CD즈 의자 같이 다리 없는 의자. 그거 필수야? 네. 아, 이 중요하네. 그게 있어야 좀 편해요. 잘 듣고 계시죠? 네. 아이, 그래서 진짜 그런 중요해. 것들 갖고 가시는 게 좋고 나는 덕유산을 꼭 가겠다.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무조건 따뜻해야 됩니다. 처음에 제가 들을 때 패딩 가져가라고 했을 때 에이 무슨 에이, 소리야라고 했는데 나도 저렇게 들려. 무조건 있어야 무조건 돼요. 가져가? 무조건 가져가야 오케이. 돼요. 저는 침낭도 가져가. 네, 침낭이 침낭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전 침낭이 네. 없거든요. 아, 확실히 네. 일교차가 산속에서 심하니까. 네. 너무 춥고요. 어. 일단 패딩은 롱 패딩이어야 됩니다. 롱패딩이요? 무조건. 그게 한겨울 롱패딩? 네. 무조건이에요. 진짜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아, 침낭 거짓말. 가져가신다니까요. 저는 2회부터 다녔어요 이거를. 근데 완전 찐이다. 너무 추워요. 그래서 못 돌아가요. 진짜. 아무리 말을 해도 다 안 믿다가 네. 아, 너의 말이 맞았어라고 다들 후회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 나중에 정말 이빨이 떨려요. 너무 추워. 이거 맞아요. 정말 꼭 체크해야겠네. 네. 맞아요, 진짜 맞아요. 꼭 체크해야겠다. 아니면은 패딩 아니어도 음. 많이 걸쳐 입을 수 있는 걸 저는 많이 가져가도 그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시 정도 타임은 그나마 괜찮은데 맞아요. 10시, 12시 타임은 전 못 12시. 버텨요. 네, 못 12시 버텨요, 진짜. 타임은 보통 한 2시나 3시쯤 끝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 어둠 속에서 추위야의 전쟁이 그러니까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가시면 10시 영화 보고 12시 영화 못 보고 내려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서. 이렇게 해요. 네, 추워서 그냥 내려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음. 중간 이탈자가 진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음. 추워서예요. 아. 네. 그리고 진짜 비도 무조건. 가끔 떨어지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밤이슬처럼 어. 거기가 그러니까 그 액체들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온도가 떨어져서 추워요. 오케이. 그래서 옷도 이제 롱패딩은 이렇게 방수된 롱패딩이잖아요. 이렇게 툭툭 털 수 있는 그런 소재의 옷들이 좋고요. 그 데이트로 이제 가실 수도 있으면 이제 막 예쁜 옷 입으실 수 있잖아요. 그건 덕유산 말고 등나무나 밖에서 오케이. 네 덕유산은 안 됩니다. 무조건 따뜻하게. 진짜 꿀팁 대방출이다. 네, 오늘. 그래서 무조건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저희가 이거는 100번 말해도 모자람이 없어요. 정말 그 정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가시고 침낭 있으시면 가져가는 게 좋죠. 진짜. 네. 또 정말 이 카트를 끌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자차러들 중에서는. 그 안에 다 바리바리.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외 상영할 때 좋은 점은 우리가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뭐 맥주도 한잔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럴 거면 이제 구천동 쪽에서 픽업해서 가시는 게 사실 제일 좋고요. 구천동 쪽에 그나마 좀 먹을 게 많고 아니면 그 태릉도원 네, 그쪽에서 이제 뭐 먹을 거 픽업해서 그거 다 싸 들고 침낭 싸 들고 그러고 올라가시는 게 네,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무주산골 영화제는 정말 그 이름과 제일 잘 어울리는 영화제죠. 네, 자연과 산골 함께 할 영화제. 수 있고. 네. 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좀 더 즐기고 자연과 함께 하고 거기서 내가 뭔가를 좀 편안함과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때가 딱 예쁜 그 연휴 시즌이기도 해요. 이번에 5, 6, 7. 그리고 너무 초록초록하고 그쵸. 너무 아름다워요. 정말 무주는 다른 계절에 꼭 영화제뿐만 아니라 저는 무주 영화제 때문에 알았지만 다른 계절에도 계속 좀 가끔씩 가는 이유가 그 계절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맞아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네. 너무 아름다운 그쵸. 곳이어서 그리고 태권도장 근처에 그 들판이 쫙 펼쳐져 맞아요. 있어요. 들판이 펼쳐져 있는데 거기 꽃도 너무 예뻐가지고 뭐 영화 보시다가 보고 나서 아니면 짬 시간에 조금 그쪽에 가서 막 걸어 다니셔도 맞아요, 너무 맞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저는 무주영화제 가면 가장 많이 보는 관객들의 광경이 누워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들 누워 계세요, 가면. 그러니까 이게 눕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눕게 만드는 영화제인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무장해제 되는 기분?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져, 그냥. 모두가 다 사랑스럽고. 전쟁도 없고, 뭐, 싸움도 없고, 행복하게 누워있을 수 있는. 그렇게 사랑을 만드는 좀 무장해제 시키는 느낌의 이제 매력적인 영화제라서 꼭 한번 가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희도 이번에는 셋 다, 물론 전주대도 그랬지만, 셋 다 갈 거기 때문에 가서 도리도리도 먹고, 그 다슬기도 먹고, 더덕구이도 먹고, 더덕구이 좋습니다. 어죽도 먹고, 네. 안 드실 거죠, 어죽? 오죽은 생각해볼게요. 나는 그 자연 풀 속에서 네. 화이트 와인 먹으면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그 냄새도 그렇고 좋고 거기다가 이제 그쵸. 도리뱅뱅 스파클링 와인 진짜 좋을 거. 저 이번에 와인 지금 리스트업 하고 있거든요. 요즘 뭐 들어갈 인기 뭐 많잖아요. 갖고 갈까. 근데 그 포르투갈에서 먹었던 포트 와인 너무 좋아서. 포르투 와인 좋죠. 달달하다. 네, 그래서 포트 와인을 하나 아니, 살까. 위스키 지금. 같은 그런 네, 느낌이라서. 포트 와인으로 네. 좀
그린 와인 같은 거를 좀 살까 생각하고 좋네요. 있는데 괜찮죠. 네. 좋다. 그래서 그냥 소소하게 한 2병 정도 가져가면 못 먹겠죠? 다들 뺏어 먹어서 3병 정도 챙겨가야 돼. 막걸리를 일단 막걸리를 아이스 와인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주를 준비하는 자세가 나 이번에 뭐 입지? 이게 저는 항상 그 아니에요, 영화제에서 그 저는 생각하거든요. 칠링백에 얼음을 넣어서 너무 칠링백은 슬퍼졌어요. 다른 애 주자. 저는. 다른 애한테 시키라고. 준비물로 한 해 특집 네.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원래 그 생각부터 해요. 뭐 입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애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이번 무주를 준비하면서는 무슨 와인 사지? 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짐을 어느 정도 챙겨가려고 리스트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점점 생존적인 부분을 준비물을 많이 그러니까 챙기는 점점 것 같아요. 더 이제 캐리어 인치가 커지는 기분이에요. 일단 24인치 가져가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전 배낭. 1박 2인데요? 저는 배낭이에요. 캐리어 배낭이 이만한가요? 네. 20kg 먹고 행군 이런 느낌 아닌가요? 이 정도면. 유럽 일주할 때. 그러니까 그런 배낭 가져가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비슷합니다. 그냥 캐리어 들어요, 그러면. 재밌겠네. 네, 올해도 이제 무주는 언제나 즐거울 거고 아마 저희 바비큐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영다사? 그건 얘기해서 영다사 바비큐도 있을 거라서. 네. 영다사 모임은 늘 어느 영화제마다 있으니까 네, 그쵸. 관심 있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언제나 저희가 네, 준비하고 우리 있으니까. 저희 영다사를 홍보해야 됩니다. 맞아요. 가끔 요즘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자꾸 저희가 좀 요즘에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사람들 나 지금 되게 서운해 지금 소모임 어플 이 사람들. 조만간 우리가 영화제라는 기획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좋아요. 그러면 아니 둘이 맹맹이에요. 더덕구이 영화. 각본에 없는 대사 써서 미안해. 아니 나 지금 생각한 게 나 혼자 초기작으로 해서 자꾸 지금 뭘 못 버리고 있어. 감독들을 못 버리고 있어. 감독들의 초기작 같은 경우로 영화제를 가도 괜찮을 것 뭐든 같아. 하면 좋을 것 같아. 진짜. 그래 뭐든 하면 우리는 그 맛집이랑 같이 연결시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안 되면 셋이 해요. 오늘 안 되면 셋이 먹으면 되지. 셋이 그쵸, 먹으면 그쵸, 되죠, 그쵸, 뭐.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주산골 영화제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영화제가 그렇겠지만 저희끼리도 생각하면 기분 좋은 영화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유리 서버의 문제도 있었고 모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다 이제 녹여줄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없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곧 무주의 산골이 깨어나는 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다들 짐 잘 챙기시고 무주에서 다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바람이 불고 스크린이 펼쳐지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올해 무주는 어떤 풍경으로 또 우리를 맞이하게 될 건지, 누가 또 운동장에 누워있을 것인지를 기대하면서 또 다 우리 각자 누워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저기 멀리서. 그러면 저희가 항상 이렇게 영화제를 기다리는 설레임 마음이 있듯이 저희가 또 무주에서도 또 재미있고 좋은 소식으로 같이 돌아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한 주 열심히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저희는 즐거운 이야기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